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고민 끝에 파혼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고작 그렇게 헤어질 거면 결혼을 왜 한다고 했냐 소리도 들었지만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 남자랑 저는 친구들끼리 놀다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로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 가지고 연락하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잘났다기보다는 그냥 모난 것 없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외모도 성격도요. 1년쯤 연애하고 나니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고 자연스레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생각 중이었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남자 만나는 걸 말한 적도 누굴 데려온 적도 처음이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하던 터에 불쑥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왔으니 말이죠. 흔쾌히 허락받았고 그 다음 주에 남자 집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좋으신 분 같고 예뻐해 주시는데 형님이란 여자가 엄청 거슬리더군요. 저한테 남자 진짜 잘 만났어. 어디 가서 땡땡이 같은 애 잘 못 만난다? 내 친구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귀어서 이렇게까지 돼버렸네? 하시기에 그냥 장난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할 때마다 남자가 아깝단 식으로 말하기에 점점 스트레스 받았죠. 식사 자리 끝나고 남친한테 왜 저러시는 거냐 하니 형 결혼하고 본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그 집에 학원 문제로 좀 얹혀 살다 보니 애정이 커서 그냥 결혼한다니 아쉬워서 저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원래 시댁 도련님 와서 생활하면 다들 싫어한다고 하는데 뭐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 남자가 뭐 폰을 쓰던 말든 상관을 잘 안 했는데 데이트 중에 그날따라 자꾸 폰을 만지기에 뭔데 그러냐고 하니 그냥 회사 일이라고 얼버무리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제 자취방에서 피곤하다고 좀 누워있다가 잠들었는데 그때 폰 보니 형님들 여자더군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폰에 손가락 갖다 대서 잠금 풀고 좀 봤습니다. 뭐 별 시덥잖은 얘기들인데 정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뭐 이건 남자친구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로 생각을 하는 건지 뭐 하여튼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 혼자서 아주버님의 동생의 둘 다 지 남자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듯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폰을 몰래 본 것도 본 거지만 가족인데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좀 그림이 이상해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찝찝하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식사 자리가 또 생겨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 될 뻔한 여자분이 친정에서 댁에 좀 보내왔다고 같이 먹자고 집으로 부르시기에 딱히 거절한 명분도 없고 그 남자가 걔라면 환장을 하는 터라 가자고 난리를 치기에 내키진 않았지만 갔습니다. 열심히 먹고 술도 한잔 하자기에 빼지 않았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나니 진짜 뭐 자기가 부모인 양 말하더군요. 열심히 키웠다. 도련님이지만 진짜 귀한 내 새끼다. 뭐 어쩌고 하면서요. 아주버님은 흐뭇한 표정 짓고요. 뭐 그냥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들 같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자라고 보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뜸들이다가 하는 이야기가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기에 작은 빌라 전세로 우선 시작하려고 하고 얘기 다 끝났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여기 집이 40평이 훨씬 넘는데 여기서 같이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냥 남자 눈치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놈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돈도 빨리 모으고 이러면서요. 알고 보니 이미 그놈이랑은 얘기가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저 설득시키라고 했었는데 제 눈치 본다고 말 못하고 있으니 형님들 여자가 저한테 말 꺼낸 거죠. 싫다고 했습니다. 이미 계획 다 잡아놨고 대충 입지까지 해서 집 알아보는 중인데 굳이 출퇴근 거리 늘려가면서 여기서 지내기 싫다고요. 그러니 다 너희 부부 잘 살라고 하는 거라며 억지 쓰시기에 아주버님 될 분 쳐다보니 이미 그쪽하고도 얘기가 끝난 것 같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설득하셔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얘가 기가 보통이 아니네.
땡땡이 결혼하면 기눌려서 어떡하노? 하시는데 못 들어주겠다군요. 우리 집에서 귀하게만 컸는데 하시기에 저랑 결혼 안 하면 평생 데리고 사실 거예요? 하니 그럼 좋지.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뭐 농담식으로 넘기시기에 기분 나빠서 자리 일어섰습니다. 뭐 싸가지 없게 생각하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형님들 여자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남자놈한테 너무 실망해서요. 따라 나오기에 그냥 형수랑 손잡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니 왜 그래? 나한테는 엄마 같은 사람일 뿐이야. 나 학생 때부터 때까지 밀어줬어. 하기에 2차 충격이 왔죠. 고3 때부터 같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때를 밀다녀? 어이가 없어서 너 고3 때부터 때를 밀어줬다고? 하니 다는 아니고 그냥 등이랑 손 안 닿는 부분 좀 도와주고 그랬지. 그 정도로 편한 사이야. 하더군요. 이건 뭐 진짜 제가 이상한 건지 뭔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도 밀어주고 하지 왜? 하니 나도 등 정도는 밀어주고 했지. 하는 순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각자 가자고 하고 저는 친구들 단톡방에 술 먹을 사람 바로 띄우니 몇 명 나오더군요. 물어봤어요. 여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요. 그러니 미쳤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혹시나 제가 가족 사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여자일까봐 물어보니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그 집에 절대 안 들어갈 거고 아주버님 때 얼굴 보는 거 안 할 순 없겠지만 좀 자제하면서 살자. 아니면 너랑 결혼 못해. 말했습니다. 그러니 쭈뼛쭈뼛 엄청 망설이더군요. 생각해본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날 형님들 여자한테 전화와서 곧 동서될 건데 왜 이렇게 구냐고. 그냥 어른들 말이면 좀 듣고 남편 된 남자가 하자면 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본인 고집만 부리냐고 뭐라 하기에 그냥 대충 대꾸해주다가 끊고 남자놈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새 또 그걸 말했냐고요. 너는 마마보이가 아니라 형수보이네? 하니 발끈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접자 우리.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했는데 연락도 안 오더군요. 아무리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없어도 인사까지 드리고 예식장 예약에 살 집까지 구하러 다닌 사이인데 연락 한 통이 없기에 뭔가 싶어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예식장 예약한 거 취소했냐고요. 취소했고 어차피 자기 돈으로 예약한 거라 따로 말 안 했다고 하더군요. 벙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끝난 거지? 하니 나 소개팅 했어. 하기에 뭔가 싶었는데 형님 달 뻔한 여자가 1년 전에 해주려고 했던 소개팅 내일름 해준 거였습니다. 치가 떨리고 열이 받아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놈아 하고 끊고 나서 너무 분해서 뭐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죠. 친구의 남자친구 친구라 소식을 듣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여자도 괜찮은 여자 같은데 결혼할 여자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다음날 바로 소개팅하고 일주일 만에 연애를 했겠죠. 수소문해서 운영한다는 피아노 학원 찾아갔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하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누구시냐고 묻기에 저 땡땡이랑 결혼하려다가 일주일 전에 파혼했다고 하니 뭐지? 싶은 눈빛으로 쳐다보기에 뭐 언제 소개팅 하셨죠? 하니 그제서야 제 얘기를 들어주더군요. 있었던 일 다 말했습니다. 제대로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쪽 소개시키고 형님이란 여자 처음엔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눈앞에 도련님 두고 자기가 결혼한 여자처럼 군다고요. 그 말하니까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결혼 결심하고 찾아가면 자기 집에서 살라고 할 거라고 말해주니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하기에 그럼 그때 가서 경험해보시든지요. 서로 알몸도 보고 출퇴근할 때 안아주고 뽀뽀도 한답니다. 하니 기겁을 하더군요. 거짓말이 아니었고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그냥 사이가 좀 특별한 집안이구나. 엄마랑도 자주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기에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하고 넘겼는데 후에 알고 보니 진짜 미친 거였던 거죠. 그냥 땡땡씨 너무 착해 보이고 바른 사람 같아서 만난 거고 거기에 그 언니도 한몫한 건데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하기에 먹어봐야 똥인 줄 아는 건 저로서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좋은 분 같으셔서 말씀드린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 형님들 뻔한 여자, 형수부이 둘 다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정식으로 끝이 나고 모든 게 정리되고 그 난리를 치든지 말이죠. 그날 저녁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다 안 받았고요. 결국 형수부인 놈 찾아와서 뭔 짓 한 거냐고 하기에 다 말해줬죠. 연애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고. 너 왜 헤어졌으면서 남의 앞길까지 막냐기에 너랑 결혼할 여자는 진짜 불쌍하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실체를 말해줘야지 하니 이 미친놈이 제 싸대기를 때리기에 저도 똑같이 쳤습니다. 근데 뭐 제가 쳐봐야 티도 안 나고 저는 광대 맞았는데 시퍼렇게 되고요. 다음날 거울 보니 화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조사받는 날 또 그 여자랑 왔더군요. 진짜 생긴 것도 못 같은 게 성격까지 더럽다고 난리치기에 형사 아저씨 저런 것도 모욕죄로 고소 안 되나요? 하니 입 다물더군요. 그렇게 합의 안 해주고 뻗탱기다가 잘못했다고 빌기에 100만 원 가져오라고 하고 합의해줬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고 하고요. 네가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넌 참 후회하면서 살 거라고 마지막 말 던져주고 왔죠. 속이 후련하네요. 제 친구들은 다 잘했다고들 해주는데 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로 헤어지냐고 뒷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요. 이해해야죠 뭐. 당분간 그냥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정말 치가 떨려서요. 남자 진짜 겉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신랑과 저는 강아지를 키우며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제가 다니던 동물병원 수의사였고 저는 14살에 노견 말티즈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제가 취업을 지방으로 하게 되어 인근의 동물병원을 찾다 보니 신랑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노견이다 보니 병원에 갈 일이 많았는데 신랑이 그때마다 참 친절하게 진료를 봐줘서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이 없다 보니 신랑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저희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해주기도 하고 따로 영양제를 챙겨주기도 하셨어요.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몇 번 가다 보니 신랑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 사료를 사러 동물병원에 들렀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카운터를 봐주시던 간호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사는 김에 신랑에게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면 관심 계속 가져도 되니 편하게 연락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2주 정도 연락을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의사가 남자친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 안심이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주저없이 남자친구에게 상의할 수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신랑과 저 사이의 큐피트가 저의 강아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고 신랑은 그때도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위로를 해주던 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떠나보내자 제 마음속 공허한 자리를 신랑이 채워주었고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무난하게 결혼식까지 진행을 했고 결혼 후에도 신랑과 저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친정에서 할지 조리원에서 할지요. 이래저래 상의 끝에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가 몸이 좀 허약체질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있기로 계약을 했고 그렇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산후조리원은 저희 신랑의 지인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라는 분이 설마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직원분일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게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아무래도 여자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친구가 조무사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몸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신랑의 친구인 여자 사람이 제 유축을 도와준다거나 제 가슴을 잡고 보이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유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냥 공중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가 아니라 신랑과 아는 여자라는 게 더욱더 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결제도 다 해둔 상태였고 옮기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마주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밥을 먹는데 와서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도 되겠냐면서. 마침 혼자 있어서 앉으시라고 했더니 푼수 같은 이 여자가 본인은 신랑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저희 신랑이 고등학교 때 인기가 많았다며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내거리며 듣다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어쩐지 제가 모르는 고등학교 시절의 신랑을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산후조리원으로 온 신랑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고등학교 때 본인을 쫓아다녔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까지 듣고 나니 정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여자도 이상한데 왜 신랑은 자신이 좋아했다는 그 여자가 있는 이곳으로 온 건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로 온 거냐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했더니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인을 받고 여기 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무튼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교대 근무 때문인지 그 여자가 눈에 잘 안 보이는 날도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눈치라서 조금만 더 버티다가 아기랑 집에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갑갑해서 복도 쪽 문을 열려고 갔는데 1층에서 사람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세상에 방금 방 안이 더워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신랑이 어떤 여자와 입을 마주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니 둘이 입을 맞추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말도 안 나와서 그렇게 멍하니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신랑에게 전화를 거니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방금 연락이 왔는데 길고양이 긴급 수술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생각할 뭣도 없이 어떤 여자와 입 맞추던 신랑 모습만 생각이 나서 그날은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저는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조리원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처럼 유축기를 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신랑이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 저녁이 되고 평소와 다름없이 신랑이 와서 낮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잘되기 시작했고 저는 물어볼 용기도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신랑은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오늘은 집으로 가서 자겠다고 하며 나갔고 그러고 나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서 혼자 한참을 울다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리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이 건물 앞에서 입을 맞추고 있었을까?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생각이 나자 몸이 돌처럼 굳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또 신랑 차가 보였고 어떤 여자와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꾸 이곳에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한다는 신랑의 고등학교 동창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누구인지는 알아야겠어서 그 다음날 신랑에게 드라이브라도 가고 싶다고 외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을 알겠다며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고 차를 타고 산후조리원 주변을 드라이브를 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집 가서 마카롱을 사달라고 하고는 제가 준비해둔 SD카드와
신랑의 차에 있는 SD카드를 바꿔치기를 해두고는 다시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왔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갑다고, 오늘은 왜 안 자고 가냐고. 신랑이 응급수술이라든지 병원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신랑 폰으로 넘어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밤중에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편히 쉬라고 집에 가서 자고 종종 산후조리원에서 자고 갔는데 집에서 잘 때면 그 여자와 밤을 보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는데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제가 유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젖소 같다거나 배가 주름이 어떻다며 그런 말을 주저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을 아무리 해도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지 신랑이 그 여자와 자고 간다거나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한 것 같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신랑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보니 저 혼자서 오롯이 선택을 해야 했는데 타이밍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울기만 하다가 결국 며칠이 지난 저녁에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지인이라고 말했던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신랑은 놀라면서도 바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분명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이 이야기하기를 바람이 아니라 그 여자가 차가 사고 나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마침 방향이 비슷해서 오며 가며 몇 번 태워준 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분명 오늘은 왜 안 자고 가냐는 이야기와 저를 흉보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더니 그건 왜 오늘은 와이프 방에서 안 자고 혼자 집에 가냐고 하는 거고 저를 흉보는 이야기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안 했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데려다 준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바람핀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게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걸 모르고 단순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로만 바람을 확신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도 제 방으로 불러서 삼자대면을 했고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 건물의 밑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요. 여태껏 잘도 거짓말을 하던 신랑의 입은 굳게 닫혔고 그 여자는 신랑만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산모 보호자와 그것도 본인 직장에서 바람을 피는 걸까요? 단순히 제가 퇴원을 하면 둘이서 자유롭게 바람을 필 생각이었을까요? 여튼 저는 그날로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했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쪽팔려서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우선 형제들이 있는 집에서 제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고 있으며 예전에 본인을 짝사랑했던 여자라서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다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줘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의 이혼 유무와는 별개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거고 직장에도 이야기해서 못 다니게 할 예정이에요. 몸도 마음도 온전치 않은 산모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호자인 신랑과 바람이라뇨?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 저처럼 신랑이 산후조리원에서 바람이 난 여자는 없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아이를 보면 죽을 수도 없고 당장에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의 여성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중소기업의 후계자였던 남친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셨는데 전부터 알고 있던 중소기업 명예회장이신 예비 시아버지와 사돈을 맺기로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집안끼리 맞선을 봐서
대학 졸업반 시절에 약혼을 하고 예식은 그 이듬해 봄에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뭐 이렇게 엮인 거라서 서로 원하지 않는 결혼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남친을 아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집안끼리도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가서 결혼까지 이어지니 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고 우린 정말 잘 만난 부부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타고나길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인 아주버님을 제치고 후계자가 된 것부터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게다가 저의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부부 동반 모임에 입을 의상과 액세서리까지 정해주는 그런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커플의 아내까지 비교해가면서 제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고 점점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잠자리를 원했습니다. 빨리 아들을 낳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도 성화를 부려서 둘이 같이 브린 클리닉을 가봤지만 둘의 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나이가 젊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은 권하지 않았고 좀 더 자연 임신을 노력해보다가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점점 관계는 소원해지고 남편과는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제 과거의 남자 관계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분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재촉하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원할 수는 있어요. 아이를 정말 좋아한다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남편은 지나가는 다른 아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아이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걸 보니 평소에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뭐 그래도 20대 초반에 이혼녀로 살기는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남편에게 맞춰주고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새벽같이 녹즙을 갈아서 베드 테이블에 갖다 주고 안마 발 마사지는 물론 계절마다 침과 커튼을 새로 맞추며 남편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절 버리고 모든 걸 남편에게 맞춘다는 것은요. 그러기 1년,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점점 저도 지쳐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다 맞춰주니 제가 우스워 보였는지 아니면 임신이 안 돼서였는지 남편은 안 쓰던 폭력까지 쓰면서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집안끼리 엮인 것도 있고 이혼녀 딱지는 정말이지 너무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자고 애원해봤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혹시나 여자가 있는 게 아닌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땐 그럴 정신도 없었고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 문제보다는 아기만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니 저는 남편에게 시험관을 하자고 졸랐지만 그렇게도 아이를 원한다던 남편은 절대 그런 시술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도 젊은데 왜 그런 짓까지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자 저도 이상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협조도 안 하면서 날 괴롭힐 거라면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면서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며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사실을 집에 알리자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입장에서는 정말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셨겠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고 억울하지 않을 만큼 결과는 났는데 불임으로 이혼당한 것은 주변에 퍼질 대로 퍼져서
전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현실을 뒤집을 카드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보수적인 친정에서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체면 때문인지 저를 부끄럽게 여기셨고 거기서 전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원치 않은 이혼녀라는 타이틀 때문에라도 성공해서 홀로서기를 하고 싶었죠. 그날부터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일구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을 일단 제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1도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부터 마음을 돌려놔야 했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절대 허락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어머니까지 나서서 설득해 주셨고 결국 전 전국에 체인을 둔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매진했고 개업 초기부터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빠져서 살고 있는 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전 남편이 재혼해서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잘 산다는 내용이었죠. 불임으로 소방받은 것처럼 소문이 퍼진 저에게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전 이를 악물고 성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하니 사업은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사실 전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결혼은 할 수 없어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는데 다행히도 마음 맞는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 상무이사였고 좋은 사업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싱이긴 했지만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차분하고 성실하며 자상했습니다. 능력은 물론 뛰어났고요. 전 이 사람이 제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습니다. 그런 제 바람에 응하듯 그 남자는 끝까지 망설이는 저를 늘 옆에서 잡아주었고요. 흔들리는 저에게는 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업이 때마침 시류를 타고 테이크아웃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먼저 선점한 저희 업체는 상승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제 파트너는 오랫동안 저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인내한 덕분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만큼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흔들리게 만든 사람이었죠. 전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했고 직계가족과 지인 몇 사람만 참석을 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고 정말 제 옆에서 함께해줄 동반자도 생기는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전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한 번쯤은 다시 시도해보려고 불임 전문 클리닉을 찾았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건 첫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불임도 난임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의문이 생기더군요. 신혼 때 했던 검사 결과가 말이죠. 둘에게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되었다는 걸 말하고 그 당시 내역을 살펴봐달라고 했더니 제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전 남편이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비활동성 정자가 많아서 임신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 남편이 젊었고 저도 젊었기 때문에 자연임신을 시도해보라고 한 거였다고요. 그 이후로도 몇 년간 임신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 남편분의 경우 비활동성 정자가 대부분이라 나이가 이제 들수록 임신 확률이 아주 떨어졌을 거고 무정자증으로 봐도 될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궁금했던 건 전 남편은 그 상황에서 재혼을 했는데 애가 셋이라니 그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끊어진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넘겼고 저는 딸아이를 출산하면서 사업과 육아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뭐 이미 지나간 사람 흠을 파서 뭐 하겠냐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전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부도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분식회계와 경영비리로 말이 많았지만 전 알고 있어도 살림이 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간섭조차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잘 덮어가며 해나가보나 했는데 이번에 크게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검찰 쪽에 인맥까지 연루가 되면서 전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와 인연이 끊겼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건 반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와의 결혼 생활에서 뭘 속였는지 알아내고 싶더군요. 이상하게 아이를 집착했던 것과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검은 돈들까지 말이죠. 그것들을 알아야만 제 평생의 마음에 짐이 되었던 분노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여튼 그 전 남편의 중소기업은 전 남편의 처가 회장직을 물려받았다고 했고 사돈 관계였던 그 처가 집안이 중소기업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전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자리에는 전 남편의 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 셋의 생부인 내연남을 자리에 앉혔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께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는 전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불임 때문에 소박맞듯 이혼한 여자도 아니었고 전 남편의 끝도 없는 욕심에 잘못했으면 저희 집안까지 다 떳떳하지 못할 일에 가담하게 되어 집안이 엉망이 될 뻔한 걸 이혼으로 빠져나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이 일군 사업은 승승장구하면서 작게나마 복지재단도 설립을 했습니다. 버는 만큼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제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복지재단의 1주년 창립 기념일의 행사 중 하나인 일일 급식소를 운영하던 날이었는데 그때 저도 직접 배식을 하기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출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지 비쩍 마른 행색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10년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던 중에 그나마 특별 사면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전 남편도 서로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고 전 남편은 저에게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다 알고 있겠지만 전처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이 꼴이 되었다면서 저와 결혼 생활할 때 악하게 군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뭐 이제 이미 지난 일이었고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사과를 받으니 억울함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에 마지막 매듭을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저 제 가족들을 챙기고 제 사업과 그에 딸린 식구들 잘 챙겨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봉사도 잊지 않고 말이죠. 지난날 그렇게 권위 있던 모습의 한 사람이 한순간에 초라한 행색이 된 모습을 보니 참 사람이 사는 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이기도 하고 대학을 다르게 가기는 했지만 결국 고향에서 취업을 해서 다시금 만나게 된 질기다면 질긴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골이나 소도시도 아닌 광역시에서 태어나 자랐으니까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신랑은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을 하였고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집 근처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업무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친하기도 했고 신랑이 다시 동네에 살고 있으니 반가운 마음에 둘이서 혹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많이 어울려 놀았는데 종종 남자친구가 있었던 저와는 달리 생각해보니 신랑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비공개로 해뒀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굳이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심 신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신랑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뭘 하냐고 물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한 것인지 저희는 만나게 되었답니다. 신랑과 연애는 흠잡을 것 없이 좋았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잃으면 그 주위 지인과 좋았던 친구였을 때의 추억까지 한 번에 잃을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절대로 아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철칙이었는데 신랑과는 더 친하고 늘 내 편인 짝꿍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연인같이
그리고 종종 오빠같이. 그래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서 살 때까지도 티격태격하며 지내긴 했지만 신랑과 둘 사이의 문제로 싸운 적은 없다 보니 천생연분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찌질하고 티도 안 나는 그런 시집살이라서 처음에는 유치했어요. 결혼식을 잘 마치고 얼마 뒤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 저에 대한 배려 하나 없이 고등어, 갈치, 가자미, 무슨 생선 모둠구이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생선이 좋은 게 들어와서 구웠다고 하는데 옆에서 신랑이 저 생선 못 먹는 거 알면서 그러냐고 타박을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가라는 거 아니냐고 오늘 같은 날 아니며 우리 아들 언제 좋아하는 생선 마음껏 먹어보겠냐고요. 그렇구나 하며 그날은 밥알만 세면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갔을 때는 고기 반찬을 신랑 앞쪽으로 밀어두기도 했고요. 쌈을 싸서 신랑을 챙겨주면서 옆에서 제잘제잘 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신랑에게 가면 늘 신랑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러다가 왜 그러나 싶다가도 크게 제가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니라서 늘 조용히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을 하기를 어머님이 애정결핍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무뚝뚝한 편이기도 했고 예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어서 어머님이 아버님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성인이 되었을 무렵 이혼을 하셨고요. 그래서 밑으로 딸이 있긴 하지만 신랑에게 많이 의지를 하면서 그동안 지내셨다고 하는데 사실 어머님이 어떻든 간에 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생각이라서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몇 달쯤 지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너는 왜 연락 한 통이 없니?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니? 주말엔 놀러 안 오니? 등등. 비교하는 내용도 있고 신랑 내용도 있고 이런저런 내용이 많았는데 전화를 한 번 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전화를 안 끊으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업무나 기타 일로 전화를 끊는다고 하면 꼭 언제쯤 통화 가능한지 물어보고는 그 시간을 맞춰서 전화를 해대는 통에 피곤해도 전화를 들고 내내 거리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말을 끊어버리고 결국 하고 싶은 말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전화 지옥은 제가 아픈 날에도 계속되었는데 제가 아파서 회사도 못 가고 누워있는 날이 있었는데 저에게 죽을 해주시겠다며 직접 찾아오셔서는 죽 한 그릇을 먹고 나서부터 네버엔딩 이야기 그리고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거든요. 아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 계획은 저희가 상의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버럭하시면서 그걸 왜 너희 둘이 정하냐고 그런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하며 또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신랑에게 말을 해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신랑도 통화 잠시 하는 게 어때서 그러냐고 하다가 제가 아파서 집에 있던 날 어머님이 죽 한 그릇 해주시고 3시간을 넘게 혼자 이야기하고 나는 쉬지도 못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어요. 본인에게는 전화가 와도 안부 인사 정도로 짧게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저랑은 몇 시간 단위였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왜 본인 아들과 자기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거기서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대들었어요. 아침 출근길부터 전화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저에게 예의며 도리 따지시면서 매번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요. 어머님은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느니 질이 아주 안 좋은 애라느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전화가 오기는 했는데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점심때쯤에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어머님과 이런저런 일로 다툰 것을 들었다고 저보고 먼저 사과를 할 수 없겠냐고 하는데 거기서 굽히고 들어가면 어쩐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양보하고 피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잘못한 게 없으니 싫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전화며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설거지에 밥에 그동안 당신이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신랑에게도 소리를 빽 질러버렸고 그 이후로 몇 주 정도는 신랑 혼자 주말이면 시댁으로 가고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에서 놀기도 했어요.
사실 시댁에 매주 간 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 자주 가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손님이라고 음식도 준비해주고 하셨는데 좀 지나자마자 음식은커녕 청소나 설거지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딸이라고 있는 신우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집에는 잘 안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몇 주를 이렇게 지내던 신랑이 한 번만 어머님을 봐줄 수 없겠냐고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했고, 얼마 뒤 어머님께서 그동안 의도치 않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맞춰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결혼 계획 중에 시부모님이든 저희 부모님이든 모시고 살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신랑과 둘이 잘 살 생각만 했지 누가 신혼부터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신랑은 그날부터 저에게 와서 징징 혼자 지내는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연애할 때는 명절이고 생일이고 선물도 보내고 살갑게 잘하더니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변했다고 말을 하는데, 결혼 전에는 분명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하지도 않으셨고 저희가 연애를 하는데도 터치가 없으셨는데, 결혼하고부터는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저를 너무도 힘들게 하니까 저도 점점 마음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다며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께 계속 전화를 해서 사부인 하며 이러쿵저러쿵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은 시어머님도 불편한 내색이 있지만 티를 안 내고 계시다가 일주일이 넘어서니까 신랑에게 전화 때문에 힘드니까 사부인에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하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주저리 제 이야기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도 커서 허한데 딸 내외 들어와서 살아라고 해야겠다고,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면서 말을 했더니 시어머님이 신혼인데 둘이 살게 두셔야죠 하면서 저희 엄마를 막으셨대요. 그러면서 신랑에게 이 이야기를 또 계속하는 것 같은데, 신랑도 몇 번 들어보니 늘 같은 말이고 불평불만이다 보니 저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님은 작은 보따리 짐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왔다고요. 그랬더니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 음식이며 짐이며 바리바리 싸서 저희 집 문을 누르셨는데, 저희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사부인은 어떻게 지금 여기 있냐고, 애들 신혼집에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님은 놀러를 온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짐을 풀면서 엄마가 아휴, 저는 집도 멀어서 잘 오지도 못하니까 한 며칠 쉬다가 가야겠어요 하며 주섬주섬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고, 자연스럽게 신랑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신랑이 커피 심부름을 하게 되자 저에게 눈치를 줬지만 전 모른 척했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커피를 가져오셨어요. 시어머님이 타주신 커피를 보며 저희 엄마는 되게 자주 오시나 보네요. 세간살림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라며 천천히 커피를 드시고 나서는 피곤하다며 이부자리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쭈뼛거리다가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약속이 있다며 다시 나갔고, 신랑이 장모님 일부러 부른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모른다고 했고,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소식에 엄마가 미리 와 있었는데 하필 엄마가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오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오늘도 네 엄마 불러보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희 엄마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고는 그동안 내 딸 이렇게 쥐잡듯 잡으며 지냈냐고,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우리 딸 못 둔다고 말하고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고, 몇 시간 뒤 신랑이 저를 데리러 본가에 왔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전해들은 아빠도 그날은 집에 있었고, 신랑은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신랑은 본인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본인에게 많이 의지를 하던 중 결혼을 하게 돼서 서서히 멀어지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먼저 전화가 와서 아내를 때리는 중에 사돈이 나와서 데려갔다고 말을 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를 때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순간 그동안 크게 잘못한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의 어머님과 제가 왕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고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사돈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제 가정이니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 생신이신데 그날 이후로 왕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생일날이 되면 가볍게 선물 정도만 신랑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시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이 없고 이렇게 지내는 생활이 편해져서 좋기도 하네요. 신랑도 그때 크게 정신을 차린 건지 그날 이후로 가능한 시댁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아무리 혼자 되셨어도 아들을 장가 보내면 이제 그 아들은 아내의 남편이 우선 아닐까요? 한 가정을 다시 만들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과하게 의지를 하셨어야 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